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브이로그에서 계속 언급을 했었던 학원에서 만난 이상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그냥 자막으로만 얘기를 하기에는 그 전 일들이 있어가지고 따로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봤어요. 우선 제가 최근에 영상 편집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원 일정이 월, 화, 수, 목 4일을 4주 동안 하는 한 달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첫날부터 어떤 사람이 엄청 이상한 거예요. 뭔가 어디서 저런 사람을 만난 것 같고 뭔가 이상하다. 근데 너무 내가 쉽게 단정 짓는 것 같아서 이거 기분 탓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에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자리 배치를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자면 여기에 이제 문이 있고 이쪽이 모니터랑 선생님 자리예요. 그리고 학생들 자리가 3인 좌석이 한 5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인 좌석이 이 옆으로 있었는데 3인 좌석보다 한 칸 없는. 근데 첫날에 저랑 제 짝꿍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 뭐 이런 식으로 앉아있죠? 한 칸 띄우고 앉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저희는 이렇게 앉았거든요. 제가 여기 앉고 제 짝꿍이 앉고 그리고 문제의 그 남성은 여기에 누구랑 같이 앉았었어요. 자리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여기 앉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면 자꾸 대각선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재수없게도 너무 많은 것을 봐버렸고 그래서 아무튼 첫날부터 이 사람이 이상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질문도 되게 날카롭게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이상한 사람이 맞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지각을 한 거예요. 지각을 했으면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수업을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가방을 막 뒤적거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뒤에 막 책상이 하나가 있었고 막 콘센트 이런 게 있었는지 거기에서 계속 뭐를 계속 부시럭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유형의 이상한 남자를 많이 봐왔지만 약간 이 사람은 달랐던 게 엮이면 이거 진짜 피곤해진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대놓고 피하거나 불쾌한 걸 표현을 하면 나한테 와가지고 일부러 저 피하시는 거예요?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눈 마주치지 말고 최대한 관심 갖지 말고 최대한 저쪽을 쳐다보지 말자라고 했는데도 뒤에서 진짜 몇 분 동안 부시럭대니까 그것도 수업 중에 뭘 하다가 자기 자리로 가길래 뒤돌아봤더니 무슨 보조 배터리 같은 걸 충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개를 충전을 하고 있었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자기 모니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모니터 뒤쪽으로 가가지고 콘센트를 뺐다 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되니까 이상한 그 사람이 아니고 학원 직원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당당하게 수업 중에 기자재를 막 만지작거리고 수업은 안 듣고 이러니까 고치러 왔나? 이랬더니 선생님이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서 이제 그 이상한 남자가 맞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또 대답도 웅얼웅얼 해가지고 뭐 어쩌고 그래서요 막 이러는데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그랬는데 이거에서 그치지 않고 저기 수업 중에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펴는 거예요. 2번이나 그랬어. 진짜 이상하다. 특이하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돼. 진짜 이상한 애다. 제가 이상했던 이 사람들의 행동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 수업 안 듣고 선생님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보조 배터리를 충전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말한 거에 대해서 안 듣고 있다가 한 30초 있다가 질문을 해요. 이게 매일매일 반복됐거든요. 이 사람이 대체 초등학교를 어떻게 졸업했지 싶을 정도로 이해력이 없어요.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선생님이 이 기능은 이런 걸 위한 기능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20-30초 뒤에 선생님 근데 이거는 뭔 기능이에요? 이건 왜 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요. 처음에는 뭐 놓칠 수 있지 어려울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매번 이랬어요. 하루에 수십 번씩. 그러다가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던 거는 캡슐락 키를 모르는 거예요. 캡슐락 키를 누르면 빨갛게 프로그램에 뭐가 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첫날부터 캡슐락 키가 눌려서 그렇다 얘기를 몇 번이나 해줬는데 당연히 들을 리가 없죠. 그 사람도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이 캡슐락 키 때문에 그렇다 누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 뭔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눌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안 그래도 이해력이 너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단축키조차 뭔지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 한 번쯤 로그인하면서 캡슐라키가 켜져 있다고 써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캡슐라키를 찾아서 눌러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 선생님이 진짜 진심으로 화를 내신 적도 있어요. 제 말 안 듣죠. 강사 일 하면서 설명하는 거 듣고서도 진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랑 안 듣고 있다가 물어보는 거랑은 그 차이를 안다. 수업 제대로 들어라. 인터넷 창도 키지 말고 필기하는 거 이거 집에 가서 2번 안 보죠. 그러면 이거 덮고 그냥 수업에만 집중하라고. 또 너무 되게 별로였던 게 선생님이 이제 그 사람이 이해 못하니까 옆자리에 와서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자기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본인이 이해를 못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제가 하려는 질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멘트를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싫었던 게 학원 자리가 이제 선생님이 지정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들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앉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만 자리를 옮겨 다니는데 여자들 사이 아니면 여자 수강생 옆에 그렇게만 앉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남의 모니터를 진짜 고개를 쭉 내밀고 뚫어져라 봐요. 진짜 무례하고 기분 나쁠 정도로 보는 게 느껴져요. 저는 이제 맨 뒷자리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 모니터 엄청 뚫어져라 쳐다보고 맨날 여자들 사이에만 앉고 근데 보통 우리가 굳이 이성 옆에 앉진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 지나갈 때마다 진짜 스캔하듯이 뚫어져라 음침하게 쳐다봐요. 진짜 기분 나빠요. 그냥 생긴 것도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긴 한데 이렇게 훑어보는 느낌으로 뚫어져라 보거든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강생을 다 그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게 쳐다볼지 않겠지. 아무튼 그랬고 막 갑자기 수업 시간에 뒤를 돌아가지고 여자들 있는 데를 쳐다본다든지 그러다가 또 수업 시간 중간에 갑자기 나가요. 그래놓고서 다시 교실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자기 모른다고 가르쳐달라고 엄청 많이 그랬어. 그 사람은 맨날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가서 가르쳐주고 있으면 나머지 수강생들이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다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자면 그 정도인데 충분히 이상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사람 때문에 저랑 짝꿍이 친해지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한 3분 정도 지각을 했는데 제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앉아있어. 여자들 사이에. 저는 이제 그 사람 목소리만 알지 얼굴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앉았구나 라는 걸 이제 몰랐던 거죠. 근데 제가 쉬는 시간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나오니까 제 오른쪽에 앉았던 짝꿍분이 저를 쫓아와가지고 왜 늦게 왔냐고 저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옆에 앉았다. 그래서 너무 막 싫어하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죠.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분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만 쳐다보고 선생님한테 이상한 질문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번호 교환을 하고 이 사람을 피하려고 매일 밑에 층에 이제 데스크가 있고 출석 체크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만나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거의 매일매일 보내다가 또 어느 날 일이 터져요. 그날도 이제 제 짝꿍이랑 만나가지고 교실에 와서 문을 딱 딸칵하고 열었는데 문에 이제 투명창이 있었거든요. 그 투명창 사이로 제 자리 왼쪽에 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그걸 다시 그대로 닫고서 백스텝을 해서 화장실에 가서 짝꿍이랑 이제 회의를 합니다. 어떡하냐? 왜 거기 앉아있지? 이러면서. 근데 또 저희 둘이 자리를 옮기기에는 2명이 앉을 자리도 딱히 없었고 친하게 피하면 일부러 제 옆자리에 안 앉으시는 거예요? 이럴 것 같은 남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앉자. 뭐 해봤자 수업 못 따라가가지고 또 내 모니터 쳐다보는 정도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옆자리에 이제 앉았어요. 근데 그날 하필 제가 제품 제공 제안을 받아가지고 메일을 받았었어요. 받아보겠다 하는 이제 답장 메일을 써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받은 메일을 켜놓고 옆에 메모장을 켜가지고 메일을 보면서 이제 답장을 쓰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일어나더니 모니터 뒤로 또 가는 거야. 진짜 거기에 볼 일이 있으면 그것만 하고 자기 자리에 조용히 오면 되잖아요. 거기서 포시락대다가 저랑 제 짝꿍 앞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저 얼굴을 쳐다보면서 또 스캔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또 이러네 아주 코앞에서 이러네 했는데 뒤를 돌아가지고 제 옆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앉고 제 뒤에 한참을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난 뒤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한참을 서 있다가 자기 자리에 앉는데 앉을 때도 모니터에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응시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앉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싶어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왜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신기해서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메일 쓰는 사람 처음 봐? 진짜 이상해.
있다 해가지고 걔가 그럴까봐 제가 그때 막 이름이랑 번호랑 주소를 쓰고 있었는데 제 그런 신상은 싹 지우고 메일 보내기 직전에 써야겠다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걔가 갑자기 저한테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제가 진짜 표정이 썩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눈 마주치는 것도 싫고 얘랑 지금 말을 하는 상황이 된 것도 싫고 불쾌한 티를 숨기지도 않고 그대로 표정에 드러냈거든요. 제가 인상 좋다라는 말을 듣는 동시에 제가 표정이 진짜 안 좋으면 약간 시비 걸릴 정도로 표정이 진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너 표정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시비 걸릴 정도로. 근데 걔는 굴하지 않고 내가 대답하기를 기다리는 거야. 계속 쳐다봤어. 그랬더니 말해도 된다라는 신호로 바보같이 받아들였는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마케팅 일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제 머리 회전이 엄청 빠르게 되면서 아 얘가 지금 내 메일을 이미 다 읽었구나. 뭐 제품 제공, 뭐 홍보 어쩌고 막 이런 메일 내용을 이미 다 읽고 파악을 하고서 지금 내 직업까지 유출을 해서 물어보는구나. 와 근데 너무 소름이었던 게 그 메일이 글씨도 작았고 내용도 엄청 길었어요. 너무 괘씸해가지고 얘 입으로 네 메일 보니까 그렇던데? 라는 말을 하게 해야겠다. 제가 눈치를 못 챈 척 마케팅이 왜 나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메일 이렇게 흠짓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메일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일부러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보였다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관심 바라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뚜루뚜루 쳐다봐 놓고서는 궁금해서 묻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면 남의 메일 봐도 돼요? 제가 그쪽 핸드폰 하고 있으면 궁금하다고 쳐다봐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전 상관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초딩 남자, 요즘 초딩들도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초딩 남자애들 기싸움 하는 것처럼 봐! 상관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세요? 상관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의 화면 그렇게 보는 거 예의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저기요 저랑 싸우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홍보 안 하고 남의 메일 훔쳐보고 말 건 건 자기면서 나한테 마치 내가 자기 공부하는 걸 방해한 것처럼. 그래서 뭔 개소리인가 진짜 할 말을 이러가지고 하! 이러고서 그냥 무시했더니 얘도 더 이상 말을 안 걸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제가 이렇게 평온하게 아무튼 어머 제가 아무래도 지금 저희 아파트 청소 중이라서 지금 창문으로 물을 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무엇보다 얘가 내 신상이 될 만한 정보를 어디까지 봤을까. 이미 그 메일 내용을 파악할 정도면 그걸 다 봤을 수도 있는 거네? 라는 생각에 너무 걱정되고 너무 화가 나고 이건 진짜 선을 넘었지. 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는 척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 그게 잘못된 행동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얘가 이렇게 화를 내지?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지? 내가 뭘 했다고? 약간 그래서 자기도 당황을 해서 공부하러 온 거냐 나랑 싸우는 거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미 화는 낼 대로 다 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학원에 얘기하는 것밖에 없다. 이제 밑에 층에 데스크가 있으니까 막 내려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랑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사람이 내 신상 정보를 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모른다. 그리고 이 사람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상했던 그런 점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학원에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수업들도 여러 개를 들었었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특이하다라고는 느끼고 있었는데 그렇게 수업에 지장이 갈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무서운 거죠. 세상이 너무 흉흉한데 안 만나준다고 팔을 찔리고 폭행당하고 무서운 세상인데 내가 진짜 운 나쁘게 그런 사람을 만났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말한 걸 눈치를 채고서는 나한테 와가지고 그쪽이 얘기를 했냐 이런 말을 할까 봐 나는 무섭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학원에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그냥 던졌어야 됐는데 빨리 관두지 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와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그때 그 쳐다보는 그 시선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차하면 관둘 생각으로 너무 배우고 싶어서 온 학원이고 빨리 뭘 해놔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등록한 학원이지만 이게 또 국비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출석이나 이런 게 미달이 되면 그 지원금을 뱉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사람 때문에 관두면 출석이나 이런 면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학원에서도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엄청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는 잘 들어주셨고 최대한의 해결책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겠다 해서 알겠다. 얘기해서 뭐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수업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도 내 분이 안 풀리는 거야. 가슴에 막 불덩이가 있는 것 같고 얘가 나한테 말 걸면 진짜 뭘 보냐고 하면서 막 되게 불같이 화를 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그날이 하필이면 제가 기다리고 배우고 싶던 애프터 이펙트 배우는 첫날이었어요. 첫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수업도 들어야 되겠고 근데 이 옆에 앉은 이 신경 쓰여 죽겠고 짜증나고 부글부글 하니까 이걸 가족들한테 또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그 동시에 모든 세 개를 합니다. 수업 들으면서 약간 다른 사람들 설명해주고 막 이럴 때 이제 가족 단톡방에 이런 내가 말했던 그 이상한 사람 있잖아 이러면서 근데 이제 가족들이 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피하면 좋겠는데 내가 들이받은 거지. 가족들이 당장 집에 와라.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배우려고 이 학원 다니고 있는데 이걸 포기하기엔 또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학원에서도 쉬는 시간에 잠깐 내려와 달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나 이거 수업 들어야 되고 또 학원에서도 잠깐 나 보자고 했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그냥 그러면 데리러 가겠다 해가지고 데리러 오기로 하고 쉬는 시간이 됐을 때 1층을 또 내려갔어요. 가니까 제가 했던 얘기 들었던 직원분이랑 학원에 좀 높으신 실장님이랑 저랑 선생님이랑 이제 부른 거죠. 쉬는 시간에. 선생님한테 제가 막 이런 얘기를 막 다 했어요. 근데 선생님 반응이 걱정 말라고 자기가 그 사람 붙잡아 두겠다. 아무 데도 못 가게 가둬두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너무 심각하고 학원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잘 가둬두겠다. 이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도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이 다 끝난 거야. 왜냐하면 수업이 끝나면 다들 집에 가잖아요. 그 사람은 안 가고 계속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질문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정석을 만들어서 다른 데 그렇게 옮겨 앉지 못하게 하겠다. 그 사람 지정석을 맨 앞자리 음성문 옆에 앉히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자기가 말 걸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는데 제가 뭐 그래도 싫어요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바뀔 수도 있으니 근데도 이제 걱정되는 걸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 막 갑자기 지정석을 하고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걸 눈치채면 어떡하냐.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보복을 하거나 따질 것 같아서 무섭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럴 성격은 못 돼요 이러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서도 자기한테 질문하고 이런 거 보면 그럴 성격은 못 된대. 그리고 내가 근데 그 남성분 옆자리로 앉히면 그 옆자리 앉은 사람도 저처럼 고통받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여자한테만 그럴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남자들한테는 안 그럴 거라고. 여자들한테만 그럴 거라고. 하남자였던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미 다 파악이 끝난 거야.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대요. 그때는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녔다는 거. 선생님이 약간 현명하셨던 거지. 그런 남자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자기가 그렇게 관심 있고 쳐다보고 하는 여자가 남자랑 있는 것만 봐도 걔네들은 아무것도 못할 애들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성분한테 자리에 남친이든 남동생이든 남자인 친구든 누구든 데려와가지고 본인 옆자리에 앉혀놓으라고. 왜냐면 그러면 진짜 그 전에 했던 행동을 딱 안 할 걸 아는 거지. 진짜 그런 유형의 남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학원에서 해결책을 주시고서 이제 저는 기다려봐야겠다. 마음이 엄청 무겁고 불편했어요. 진짜 막 학원 가기 전날부터 계속 그 사람 생각만 하고 학원 가면서 제가 진짜 표정도 엄청 안 좋고 울적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던 하남자가 맞았던 게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수업이 시작됐던 그날에 또 막 뭐라 하면서 선생님이 지정해준 그 자리에 앉지는 않고 3인석 좌석 중에 남자들 사이에 앉아서 이제 듣더라고. 그 뒤로는 거기 앉아서 잘 수업을 들었었어. 근데 그 뒤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얘가 그럴 깜냥은 없는 하남자라 다행이다. 왜 피하냐? 약간 이럴까 무서웠는데 그런 건 하지도 못하는 애였구나.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학원을 다녔었죠.
이제 마지막 주에 조금 제가 소름이 끼쳤었는데 원래 이 사람이 맨날 수업 시간에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갔다 했잖아요. 저는 수업이 끝나고 원래 바람같이 가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들렸다가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그 사람도 강의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거야. 그때 눈이 한 번 마주쳤지? 아씨 큰일 났다 해가지고 진짜 빠르게 내려가가지고 출석 체크를 딱 찍고 나가려는 순간에 걔는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때도 저를 또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단으로 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마주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빠르게 내려온 다음에 정류장 쪽으로 막 갔어요. 혹시나 방향이 같으면 골치 아파진다 싶어가지고 근데 무서워서 뒤는 못 쳐다보겠는 거야. 근데 이제 마주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섬뜩하고 그렇게 마주칠지는 또 몰랐어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남은 이틀은 엄마한테 데려와 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엄마 차에 탔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리로 면허는 어떻게 땄는지 모르겠어.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학원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올렸던 브이로그가 많이 조금 울적해 보이고 학원 가기 싫고 착잡하고 이런 마음으로 자막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는 분들도 너무 투정 부리는 것 같고 남이 투정 부리고 막 싫은 얘기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거 계속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 계속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조금 힘들어했다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끝나고서는 나 너무 장하다. 너무 잘 버텼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해줬고 이제 뭐 안 볼 사람 지금은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인생이 이렇게 괜찮은 거였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그동안 브이로그에 그런 내용들이 깔려 있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본 영상이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엔 좀 즐거운 이야기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럼 안녕!